네, 토론인 시간입니다. 이정혁 여도연구원 부원장, 조배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오늘 뭐 여당은 아마 이탈표 없이 전원 찬성한 것 같고요. 야당은 이제 의총도 그 전에 열고 그래서 대체로 당론 수준의 반대를 던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함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된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결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는 찬성으로 몰표, 야는 반대로 몰표를 한 것 같고 이탈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은 야당에서는 이 총리에 대해서 좀 계속 부적절한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이제 인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2005년도에 그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했을 때 삼성 그 엑스파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떡값 뭐 이런 받은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무혐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회찬 전 의원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게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과연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점에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156표가 나와서 여당이 몰표, 야당은 반대 몰표, 뭐 그러기에 했겠습니까? 일부 반대가 있었고 또 야당에서도 찬성하신 분이 아마 몇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156표가 나와서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번에 그 야당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 자료 제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심지어 뭐 자질 문제까지 제기하고 그랬으니까 어찌되었든 이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성찰을 우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야당이 그 표결에 참여해 주신 것은 저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한교안 신임 총리는 공직 재직 시절에 아주 원칙적이고 그리고 또 능력에 관한 하는 사실은 기관과 주위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기에는 충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공직자 이게 섞어놔도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이제 비로소 능력 있는 소위 말하는 총리의 자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국가 난제가 지금 첩첩이 쌓여 있는 이 시기에 우선 첫 번째는 국민에게 좋은 총리가 좀 되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집권 3년차 대통령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성패가 걸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해서 대통령 보좌를 잘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어쨌든 부적절한 사람이다 해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본회의에 참석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함께 참석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총리니까 총리로서는 인정하게 되겠죠. 그럼요. 자, 그렇다면 근데 여전히 이제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 갖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총리가 어떻게 해야 총리가 여당과의 관계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야당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야당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또 야당이 걱정하는 것이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야당 의원들과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장 차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좀 뭔가 접근해가는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혹시 만나러 가면은 뭐 문전박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가서 문제지 오면은 또 아니 반대표를 던지는 건 던진 거지만 또 이게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게 다 정치 아닙니까? 그럼요. 그것이 이제 큰 틀의 정치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 당장 내일 이제 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어쨌든 이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텐데 뭐 유감 표명을 좀 할 것이다. 예, 그건 이제 여야가 그런 그렇게 얘기가 합의를 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그 야당 의원들의 그 우려를 좀 씻을 수 있는 좀 그런 그 폭넓은 자세를 예.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하기로 이렇게 여야가 이제 협상을 했지만 기왕 하려면 그냥 좀 이 기대를 넘어서는 좀 솔직한 아유, 이런 입장 표명이 좀 감동을 주지 아이, 않을까요? 저 유감 표명할 일이 있으면 통 크게 유감 표명하는 것도 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임 총리는 아마 내일 대정부 질문 이제 질의 첫 그 답변에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배수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야당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공감을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네. 저는 신임 총리에게 주문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예. 이 부분이고요. 국민과 공감하고 야당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자세만 있다고 그런다면 야당도 뭐 우리 총리 잘 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뭐 이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에 관한 하는 뭐 이 양반 뭐 평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법치로서 쌓여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별로 걱정할 게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정무 감각. 이제 야당과의 관계, 소통, 공감이라는 게 결국 정부 감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각의 통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자질이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고 대통령이 중요한 시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마 잘 해낼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거부권 문제 조금 의견 좀 주시면 좋겠어요. 국회가 어쨌든 고심 끝에 자꾸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여전히 이 거부권 행사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비서실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의화 의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병기 실장의 태도가 완강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참 이 문제도 지금 우리 여의도에 좀 풀어야 할 난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원 구조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입법은 기본법이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은 상위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상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또 행정 입법은 정복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상위법 기본법에 위배할 때는 사법권의 소위 심사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까지를 헌법에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결국 뭐냐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다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세월호법의 조사 1과장 시행령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결국 뭐냐면 이 법을 국회법을 개정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최고의 대한민국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더 큰 원칙을 건드린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 위헌성을 어쨌든 좀 최소화시킨다고 자꾸 수정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청와대가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수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아니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 것은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소위 말해서 원칙을 견지하고 지금 공이 글로 넘어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행사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저명 헌법학자들 위헌 요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청와대가 밝힌 거는 뭐냐면 법제처 대한민국의 법률 해석의 가장 권위기관에 소위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그래요? 난 다음에도 위헌의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일단 기다려보는 네.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네. 네, 그렇죠. 이제 법제처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네.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국회법 98조 2항, 98조 2인데요. 그것을 우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거부권 문제가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과 청와대도 지금 이상한 기류가 있고요. 정의화 의장도 국회에서 충분히 그 위헌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다. 우리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 위헌인 입법을 하겠느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98조 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법을 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한 발 더 나아갔죠.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권을 오히려 행정부에서 그 행정명령으로 모법인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입법권의 침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생각은 그것은 저는 국회가 이렇게 통과를 시켰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하셔서 네, 저는 이제 행사를 안 하시는 게 신중하게 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법제처에서 어떻게 해석을 법제처가 하느냐가 만약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되면 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때는 대통령이 싫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해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정혜 원장, 부원장의 말씀이시고 동의하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그 예. 입장이 상당히 또 변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여야 합의는 우리 존경하는 조배석 의원님 말씀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4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회법 개정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번번이 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위헌 요소 때문에 그런 예,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글쎄 거기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게 있겠습니까? 아니 예. 뭐 지금 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소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도 고충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꼭 이뤄내야 할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엇 하나 한 발자국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니 참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 문제가 위헌 요소에 걸리니까 이것을 비판하는 쪽이 주로 알겠습니다. 우리 쪽의 친박 의원들이었고 그런 예. 것이지 그게 뭐 친박 비박의 그런 관계라고는 그건 읽어서는 안 될 하여튼 겁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네. 비박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친박계로 분류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마땅히 이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어서 네. 이게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 구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입장이 뭡니까? 김무성 대표는 원래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부터 예.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그러나 이제 여야 그날도 아시다시피 심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위헌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법사위원회에서 마지막 위헌 문제를 한번 걸러봐라 이렇게 네. 하고 법사위원회를 보낸 거죠. 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장인 현재 지금 야당 위원장 아닙니까? 이상민 위원장이신데 여야 원래 합의된 것에 한자도 자구로 수정하면 이것은 법사위에서 아예 상정조차 다루지를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처음부터 이게 위헌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그런데 위헌 소지 논란이 있었고 네. 그걸 알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생각을 달리해서 어쨌든 받았다. 야당의 예. 요구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 문제에 관한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네. 이게 견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 있다,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각각의 의원들은 자기가 처해지는 입장에서 당면한 목표들 그리고 또 정치를 위해서 굴러가야 할 일들에 아마 몰입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견해 차이와 행보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조배숙 변호사께서 이제 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이게 뭐 이 청와대와 국회의 구도 대립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와 여당 또 친박과 비박 간에 이런 그 갈등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이시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건이 말하자면 이게 거부권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막 갈등과 내홍에 시달리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보통은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제가 볼 때는 그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당 내에서도
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럴 때도 엄청난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또 법률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변호사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후폭풍이 클 것이다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이 메르스 상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장을 직접 불러서 질책하면서 지시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대통령도 보건당국도 다 인정하고 있고 뭐 온 국민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데 좀 신화가 있어가지고 뭐 세계 인류병원, 뭐 한국 최고병원이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너무 숨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정부가 초기에 정보 공개를 그렇게 미적미적 못했을까? 이게 삼성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것은 전 정부 당국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결코 무슨 삼성병원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아마 다른 유의 국가 혼란이 오는 문제를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초기에 이 문제를 충분하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이미 전 세계 메르스 파동이 일어났고요. 2014년 5월 15일에 중동에서 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당시 우리 한국의 보건당국이 방역 점검 체계를 확실하게 하고 여기다 홍보를 하겠다. 네. 홍보만 확실하게 했어도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사전에 잡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1호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중동 다녀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병원이나 의료진조차도 이 알겠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을 못한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저 문제점이었다고 삼성 봅니다. 때문에 정보 공개를 못한 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슬픈데 슬픕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초기에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그리고 그 병원 그 학회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메르스 병원을 공개를 하자. 예, 병원 그랬거든요. 학회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가 막았습니다. 말렸죠. 막았어요. 그러니까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 서울병원 하면 정말 인류다, 정말 최고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허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삼성 서울병원이 정말 뭐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이 사태 때문에 워낙 지금 국가가 다급하니까 우선 이것을 막는데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이 되고 나면은 전 이 부분은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도 지워야 합니다. 당연히 예, 해야죠. 그런데 처음에 아마 저는 이거 아까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네. 병원 공개를 하는데 당시 문영표 보건당국자가 꺼려했던 게 병원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찾는 환자들 거기에 대한 혼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죠. 예. 이것이 결국 뭐냐면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이 전염병이 나라에 확산되면 그러니까요. 앞에 그런 문제점은 이건 훨씬 뛰어넘는 설사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의 뭐 압력이나 로비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 자체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이런 그렇죠. 잘못을 예.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은 의혹대로 이거는 반드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은 밝혀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뭐 추경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새 총리가 오늘부터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정부 정치권이 앞으로 이 문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짧게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지금은 급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 빨리 불을 꺼야 되겠죠. 예. 거기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고, 그러나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게 취소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 이제 무상 급식을 받아야 예. 되는 어르신들이 그걸 못 받아서 좀 글쎄 힘듭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사회의 그 이제 어떤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부분들이 메르스 때문에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걸 좀 사회 안전망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메르스로부터의 지나친 공포심, 주의하고 보호해야 하는 모든 조치를 하시되
지나친 공포를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예. 결국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추경 편성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이 이 문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해결 저는 절대적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 뭐냐면은 국민들이 결국 우리 실물 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또 우리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금모으기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믿고 기댈 것은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국민의 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정상화해야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예.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황교안 신임 총리가 결국 뭐냐면은 이번에 첫 평가가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